강아리는 가방을 끌어안은 채 박해강의 앞을 막아선다. 가방 안에는 사라진 장기수선 충당금의 흐름과 오만 신도시 비자금이 함께 기록된 장부가 들어있다. 박용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패다. 동시에 이충원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다. 해강이 손을 내민다. 강아리 씨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 아닙니다. 나한테 넘겨요. 하리는 가방을 등 뒤로 감춘다. 못 줘요 저. 지금 고집 부릴 때 아니야. 박해강 씨한테 주면 이충원한테 가져갈 거잖아요. 용만 형님부터 꺼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넘기겠다고요? 해강의 시선이 장부에 머문다. 박용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며 해강을 살렸다. 해강에게 용만은 형님이자 아버지였다. 그 사람을 두고 증거를 지키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님이 안에서 죽으면 장부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걸 넘기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쳐요. 그건 나중 일이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하리는 장부 사본 한 장을 꺼낸다. 한 아파트의 안전진단 비용이 여러 차례 지급된 것처럼 처리돼 있다. 하지만 실제 진단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시기 태산건설의 보수공사비는 이충원의 차명회사로 빠져나갔다. 여기 사는 사람들 돈이에요. 난방비도 수선비도 아이들 안전에 써야 할 돈도 전부 가져갔어요. 알아. 모르잖아요. 하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박해강 씨 눈에는 용만 형님만 보여요. 그럼 당신은? 이 아파트 사람들이 다치든 말든 장부만 지키면 됩니까? 나는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넘기지는 않아요. 해강은 하리의 손에 들린 장부를 바라보다 한 걸음 물러선다. 그는 억지로 빼앗지 않는다. 대신 낮게 경고한다. 이충원이 장부가 당신한테 있다는 걸 알면 협상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죠. 뭘? 용만 형님도 구하고 장부도 지키는 거요. 해강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리는 가방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간다. 해강은 닫힌 문 앞에 한동안 서 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게시판에 커다란 공고문이 붙는다. 아파트 보안관 모집. 해강은 주민들을 관리사무소 앞에 모은다. 제길과 경남은 보안관 완장을 나눠준다. 큰둥이는 단지 도면을 펼치고 취약구역을 표시한다. 주민들은 황당한 얼굴로 해강을 바라본다. 회장님, 경비원도 있는데 보안관은 왜 필요합니까? 경비원들이 못 보는 데가 있습니다. 누가 이 아파트에 제일 관심이 많은가? 해강이 주민들을 바라본다. 그게 우리다. 이걸 먼저 보여주는 거죠. 한 주민이 손을 든다.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겁니까? 여기서 돈 빼먹고 사람까지 겁주는 놈들한테. 숙지는 팔짱을 낀 채 해강을 지켜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기수선 충당금 178억을 차지하려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해강은 돈보다 주민들의 출입 기록과 아이들의 통학로부터 확인하고 있다. 숙진이 완장 하나를 집어든다. 나는 몇 동 맡으면 되는데? 해강이 숙진을 돌아본다.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안 한대? 회장이 사고 치는지 감시하는 것도 주민 일이야. 숙진이 완장을 찬다. 주민들도 하나씩 앞으로 나온다. 해강은 경비실과 지하주차장, 옥상 출입구를 나눠 맡긴다. 장부를 노리는 손대운의 사람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해강은 장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공포를 퍼뜨리는 순간 주민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부기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선다. 해강은 아이의 옷깃을 바로 잡아준다. 오늘은 아저씨들이 같이 가줄 거야. 경부기가 완장을 찬 제기를 올려다본다. 아빠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게 하려는 거야. 아빠가 회장이라서? 해강은 잠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본다. 가짜 아빠로 시작했지만 이제 경부기의 질문 앞에서 거짓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 회장이니까. 하리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본다. 해강이 돌아보자 곧바로 시선을 피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전날의 장부가 그대로 놓여 있다. 경부기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 도착한 하리는 발걸음을 멈춘다. 출입구 옆에는 붉은색 표시가 붙은 균열이 길게 이어져 있다. 놀이터 바닥 일부도 내려앉아 있다.
경북이가 아무렇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하리가 아이를 붙잡는다. 경북아 잠깐만. 해강이 벽을 손으로 짚는다. 마감재가 떨어지며 안쪽에 갈라진 콘크리트가 드러난다. 재길은 유치원 뒤편으로 돌아갔다가 서류 뭉치를 들고 온다. 형님, 이게 다 뭐야? 서류에는 균열과 누수, 집안 치마에 관한 민원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경북이가 다니는 유치원뿐만 아니다. 아파트 어린이집과 지하주차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견됐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있다. 하리가 민원서의 날짜를 확인한다.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누가 숨겼지? 관리소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해강은 주민들에게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한다. 원장이 막아서지만 해강은 물러서지 않는다. 안전진단 끝날 때까지 문 닫으십시오. 회장님이 무슨 권한으로요? 아이들 다치면 원장님이 책임집니까? 벽에 금 간 것뿐이에요. 해강은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을 원장 앞에 내려놓는다. 이게 아이 머리 위로 떨어져도 그때도 금 간 것뿐이라고 하실 겁니까? 경북이와 아이들이 밖으로 나온다. 주민들은 불안한 얼굴로 유치원을 둘러싼다. 관리소장은 뒤늦게 달려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해강은 민원서를 그의 앞에 펼친다. 이거 다 당신이 묻었습니까? 정기검사에서는 이상 없었습니다. 검사한 업체가 어디야? 관리소장은 대답하지 못한다. 하리가 계약서에 찍힌 회사명을 확인한다. 서광안전진단. 주소지는 폐업한 세탁소다. 서류상 대표자는 손대운의 처남이다. 하리는 곧바로 박해강을 바라본다. 가짜 업체예요. 해강은 박용만과 장부만 생각했던 자신을 돌아본다. 비자금은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가져간 돈은 아이들이 매일 드나드는 벽에서 사라진 철근이 됐다. 보수하지 않은 균열이 됐다. 해강이 관리소장에게 다가간다. 박 회장 좀 나서줘야 될 것 같다고 했죠? 관리소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해강은 그가 손대웅과 통화한 내용을 이미 확보했다. 누가 그 말을 시켰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회장인 제가 나서야죠. 그러니까 나서기 전에 묻는 겁니다. 아이들 다치기 전에 고칠 겁니까? 아니면 당신부터 잡아낼까요? 관리소장은 결국 입을 연다. 지난 보수공사 때 태산건설이 낮은 등급의 자재를 사용했다. 감리보고서도 조작됐다. 자신은 이충원 측 지시로 민원을 없앴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해강은 곧장 입주민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이충원은 그 소식을 듣고 손대운을 불러들인다. 박해강이 장부 찾는 일은 안 하고 아파트 회장 노릇에 빠졌네. 손대운은 유치원 안전진단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부실 공사로 시끄러워지면 장부도 같이 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회장이 돈을 요구했다고 만들면 됩니다. 박해강이 보수공사업체를 협박해서 뒷돈을 받았다. 사라진 장충금도 그쪽으로 흘러갔다고 하고요. 이충원은 사진 속 해강을 바라본다. 주민들 한가운데 선 해강은 더 이상 돈만 쫓던 조직 보스가 아니다. 사람들이 해강을 믿기 시작했다. 그 믿음이 굳어지기 전에 끊어야 한다. 장부는 강아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해강 말고 그 여자부터 흔들어. 손대우는 이미 준비했다는 듯 미소를 보인다. 하리는 안전진단 업체를 찾아가 계약서와 검사보고서를 대조한다. 그곳에서 죽은 언니의 사고 기록과 같은 이름을 발견한다. 태산건설 현장 책임자 김성태. 하리의 언니가 사고를 당했던 현장에도 김성태가 있었다. 사고 직전 언니는 불량자재 납품 사실을 신고하려 했다. 김성태는 사고 후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 하리는 그가 지금 경비용역업체 대표로 신분을 바꿔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경북이의 유치원 앞에서 주민들을 밀어내던 바로 그 남자다. 하리는 곧장 유치원으로 돌아간다. 김성태는 손대운의 지시를 받고 현장 자료를 치우려 하고 있다. 하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 너구나? 김성태가 하리를 밀어내려 한다. 하리는 그의 팔을 붙잡는다. 우리 언니 죽이려고 한 놈이. 김성태의 눈빛이 흔들린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서광 물류창고. 그날 언니가 당신한테 전화했어. 불량자재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했잖아. 김성태는 하리를 뿌리치고 달아난다. 하지만 단지 출입구마다 주민 보안관들이 서 있다. 재길과 경남이 그의 앞을 막는다. 숙지는 도망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 해강은 김성태의 가방에서 파쇄하려던 감리 원본을 찾아낸다. 원본에는 구조안전등급이 긴급 보강 필요로 적혀 있다. 제출된 사본에서는 이상 없음으로 바뀌었다. 김성태는 해강을 노려본다. 당신 형님 꺼낼 생각 없습니까? 해강의 손이 멈춘다. 무슨 말이야? 손 부장님이 기다립니다. 형님 꺼내고 싶으면 장부 가져오면 돼요. 주민들의 시선이 해강에게 쏠린다. 김성태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회장님이 왜 이 아파트에 들어왔는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나 보네. 해강은 김성태의 멱살을 잡지 않는다. 주민들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도 않는다. 경찰에 넘겨. 김성태가 비웃는다. 박용만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해강의 턱이 굳어진다. 하리는 해강보다 먼저 대답한다. 당신이나 걱정해. 협박과 증거인멸. 언니 사고까지 다시 조사하게 만들 테니까. 김성태가 경찰에 인계된 뒤에도 주민들은 해강을 바라본다. 누구도 장부가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 하지만 해강은 숨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이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하리가 해강을 돌아본다. 장기수선 충당금 178억. 그 돈을 가지려고 회장이 됐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숙지는 아무 말 없이 해강의 다음 말을 기다린다. 그런데 돈은 사라졌고 나는 그 돈을 훔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누가 가져간 돈인지. 해강은 유치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바라본다. 여러분 돈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고칠 돈이고 아이들 지킬 돈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은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한 주민이 묻는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해강은 감리 원본을 내민다. 믿지 마십시오. 대신 확인하십시오. 통장도 공사도 계약서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숙진이 주민들 앞으로 나선다. 박해강이 또 거짓말하면 내가 끌어내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파트 무너뜨린 놈들부터 잡읍시다. 주민들이 하나씩 고개를 끄덕인다. 해강에게 생긴 힘은 회장 직함이 아니다. 의심하면서도 함께 확인하겠다는 사람들의 선택이다. 잠시 후 외부 안전진단팀이 도착한다. 전문가는 유치원과 지하주차장을 살핀 뒤 심각한 얼굴로 해강에게 다가온다. 건물 노후화가 이렇게나 빨리 진행됐다고요? 해강이 묻자 전문가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부실공사입니다. 처음부터 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가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유치원 건물만이 아니다. 아파트 한 개 동의 지하 기둥에서도 같은 자재가 발견된다. 긴급 보강이 필요하다. 공사가 늦어지면 주민 일부를 대피시켜야 한다. 해강은 이충원에게 전화를 건다. 당신이 지은 아파트. 당신 돈보다 먼저 무너지게 생겼어. 이충원은 태연하게 답한다. 회장님이 해결하셔야죠. 나는 이제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계약서도 감리보고서도 남아있어. 그 서류가 진짜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해강은 손에 든 원본을 바라본다. 곧 생길 거야. 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지켜보시죠. 그 사람이 박해강 씨를 끝까지 믿을까요? 통화가 끝난다. 같은 시각 하리는 장부를 복사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한다. 복사본을 여러 곳에 나눠두면 협상 과정에서 원본을 빼앗겨도 증거를 지킬 수 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여자는 자신을 이충원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소개한다. 테이블 위에는 현금 사진과 계약서가 놓여 있다. 강아리 씨에게 제안 드리려고 왔습니다. 필요 없어요. 금액도 안 듣고요. 여자는 계약서를 하리 앞으로 민다. 5억. 어때요? 하리는 계약서에 손도 대지 않는다. 여자는 웃으며 말을 잇는다. 박해강 와이프 하는 것보다는 페이가 나을 텐데 무슨 일을 시키려고요?
장부만 넘기세요. 그리고 박해강과의 계약 관계가 사실이었다고 증언하면 됩니다. 가짜 결혼으로 입주민을 속였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빼돌리려 했다고요. 하리는 현금 사진을 밀어낸다. 박해강 씨와 저는 진짜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지금 지키려는 사람들은 진짜예요. 돈은 부족하신 것 같던데. 돈 부족한 것하고 양심 없는 건 달라요. 하리가 돌아서자 여자가 마지막 조건을 꺼낸다. 언니 사건 증거도 드리겠습니다. 하리의 발이 멈춘다. 김성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시만 받았어요. 여자는 녹음 파일 일부를 들려준다. 하리의 언니가 사고를 당하기 전 누군가 현장 폐쇄를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 목소리는 손대훈이다. 장부를 가져오면 원본을 드리죠. 하리는 떨리는 손을 움켜쥔다. 언니의 죽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눈앞에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수백 세대의 삶이 담긴 장부를 넘겨야 한다. 원본부터 주세요. 거래는 동시에 합니다. 그럼 거래 안 해요. 하리는 자리를 떠난다. 법률 대리인은 곧바로 손대훈에게 연락한다. 거절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죠. 하리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들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다. 수사관들이 관리사무소로 들어간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해강이 문을 열자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민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관리사무소 금고에서는 거액의 현금과 장기수선 충당금 인출 전표가 발견된다. 해강이 처음 보는 물건들이다. 수사관이 묻는다. 깔끔하죠? 현금의 전표까지. 해강은 손대훈이 심어놓은 수사관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누가 넣었는지까지 깔끔하게 찾아보시죠. 수사관들은 해강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한다. 주민들이 몰려들자 해강은 재길과 경남에게 손을 쓰지 말라고 지시한다. 아무도 막지 마. 형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보고 있어. 우리가 먼저 선 넘으면 다 끝나. 하리는 수사관 앞을 막는다. 압수 목록부터 작성하세요. 현금 발견 과정도 전부 촬영된 겁니까? 강아리 씨. 해강이 하리를 부른다. 하리는 그를 바라본다. 장부 지켜요. 박해강 씨는요? 내가 들어가야 용만 형님 있는 데를 찾을 수 있어. 해강은 체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자신을 박용만과 같은 곳으로 보내려는 계획일 수 있다. 그곳에 들어가 용만의 상태를 확인한다. 하리는 밖에서 장부를 지킨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역할을 이해한다. 해강이 수사관들에게 끌려가자 주민들이 길을 막는다. 숙진이 가장 앞에 선다. 우리 회장 데려가려면 관리사무소 영상부터 확인해요. 주민 보안관들이 밤새 기록한 출입 영상이 공개된다. 새벽 3시. 관리소장이 손대훈의 부하와 함께 금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 수사관의 얼굴이 굳어진다. 숙진이 휴대전화를 들어보인다. 경찰이 증거 보고도 사람 데려가는지 주민들 전부 보고 있습니다. 해강은 주민들을 바라본다. 자신이 만든 보안관 제도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는다. 영상 원본 복사해두세요. 나는 다녀오겠습니다. 해강이 경찰차에 오른다. 손대훈은 멀리 세워둔 차량 안에서 그 모습을 확인한다. 그의 목표는 해강을 오래 가두는 것이 아니다. 하리가 장부를 들고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그날 밤 하리에게 박용만의 영상이 도착한다. 용만은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들지 못한다. 그 옆에 해강이 앉아있다. 해강의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져 있다. 손대훈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온다. 강아리 씨, 이제 선택하기 쉬울 겁니다. 장부 한 권, 박용만과 박해강. 교환 장소는 보내드리죠. 영상이 끝나기 전 해강이 고개를 든다. 오지 마. 손대훈이 해강의 어깨를 누른다. 형님 꺼내고 싶으면 장부 가져오면 돼요. 하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다. 재길과 경남이 뒤따르려 하지만 하리는 두 사람을 막는다. 제가 혼자 가야 두 분이 살아서 나와요. 안 됩니다. 장부 원본은 여기 없어요.
하리는 가방을 열어 보인다. 안에는 복사본만 들어있다. 원본은 이미 주민들에게 나눠보냈다. 숙진에게는 장기수선 충당금 내역을 맡겼다. 재길에게는 태산건설 비자금 기록을 보냈다. 경남에게는 손대운의 차명계좌 자료를 전달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은 외부 서버에 예약 전송해 두었다. 하리가 약속 장소에 도착한다. 손대운은 가방을 열어 장부를 확인한다. 박용만과 해강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부터 보내요. 원본 맞습니까? 당신이 찾던 내용 전부 있어요. 손대우는 장부를 넘기다 한 장에서 멈춘다. 가장 중요한 계좌번호가 지워져 있다. 그는 하리를 노려본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해강 씨한테 배웠어요. 사람부터 확인하고 거래하라고. 손대운이 부하에게 눈짓한다. 문이 열리고 해강이 들어온다. 하지만 박용만은 없다. 하리가 묻는다. 용만 형님은요? 손대우는 장부를 덮는다. 박용만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누구한테요? 안쪽에서 이충원이 걸어 나온다. 그는 하리가 가져온 장부를 천천히 펼친다. 박용만은 이 장부의 주인이 아닙니다. 해강이 이충원을 노려본다. 형님 어디 있어? 이충원은 마지막 장을 해강 앞에 내민다. 거기에는 박해강의 아버지 이름과 함께 오래된 아파트 사업 지분이 기록돼 있다.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적혀 있다. 비자금 최종 수령인 박용만. 해강의 시선이 멈춘다. 이충원이 해강을 바라보며 말한다. 박용만이 당신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져간 돈. 그게 당신이 찾던 100억입니다.